안녕하세요. 생긋 인천 초평 저수지에서 시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에 품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나만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꺼리낌 없이 허심탄회하게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으세요? 많으세요? 없으세요? 저 최근에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복잡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혼자서 소가리를 하자니 너무 우울해지고 그래서 누구에게 인간은 놓기는 놓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참 어렵잖아요. 이 인간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너무너무 엉망진창 꼬여버리잖아요. 들었으면 삭힐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들었어도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그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겠지, 삭혀주겠지 했는데 그 말이 엉뚱하게 옆으로 삐져 새어 나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신가요? 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나 스스로 삭히고 자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누구에게 막 속사포처럼 막 다 발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면 항상 뒤따르는 게 후회잖아요. 염려도 되고요. 저는 털어놓아서 마음이 후련해졌고 또 그분은 아마 들어서 굉장히 속도 상했을 테고 괜히 나로부터 복잡한 얘기를 들어주느라 마음이 많이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웬만하면 혼자서 좀 삭혀야 되겠다. 나는 털어놓아서 좋지만 들어주는 상대는 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이 많은 이 두툼한 신문을 이렇게 제 손에 잡아보는지 모르겠어요. 7년 정도? 뭐 자랑이라고 떠드느냐마는 고맙습니다, 그립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 있으면 한 편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써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뭘 써야 될까 고민을 잠시 했어요. 잠시 하다가 몇 시까지 써내라 그래서 부랴부랴 써낸 글이 며칠 후에 이제 이렇게 문화일보, 이렇게 인터넷상에도 문화일보 하시면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연을 이렇게 짧게 써낸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가까이 찍으니까 여기 주름살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뒤로 당길랍니다. 뒤로 당겨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은 뭐 보입니다. 뭐 이렇게 충분히 읽어낼 만큼은 돼요. 뭐 주택담보대출, 뭐 수령자의 41.6%가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이 정도는 돼요. 이걸 끼고 읽으면 덜 피곤하더라고요. 이 돋보기예요, 돋보기. 돋보기들 안 끼시나요? 좋겠어요, 안 끼시는 분들. 근데 이 신문을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책을 넘기면 이게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죠?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오랫동안 묵어온 습관이 아닌가 싶네요.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자.
이 신문을 또 보내왔습니다. 두 부를 보내왔는데 상대방하고 저 하나 가지라고 그런지 소주제를 투정 많은 내 하소연 언제라도 받아주는 고마운 문우 선배. 그 선배님은 김정옥 선생님이세요. 지금 현재 수필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토해놓고 말았다. 급체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하긴 급체라 해도 무리는 아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으니 말이다. 억울한 제 사정이나 감정 따위를 발설하지 않고 스스로 삭힌다는 것은 숨을 참는 일만큼이나 힘든 일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왜 나는 번번이 토해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하긴 내 진적 알고는 있었다. 함량 부족에서 기인한 줄을. 한뼘 남짓한 내 속을 불편하게 한 것은 말 화살 때문이었다. 누구를 향한 활시위였던 간에 이미 날아간 화살을 구태여 돌려잡고 씩씩거리는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참 못나 보였다. 하여 쓸모를 다한 볼펜에 감정을 실어 옆 쓰레기통으로 획 집어 던져버렸다. 책상 옆 휴지통에는 잡다한 것들이 철철 넘치고 있었다. 미처 비우지 못해서였다. 게다가 볼썽 사나운 것들을 가려줄 뚜껑조차 보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냉큼 비우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다. 순간 머리를 훌 때리고 지나가는 상념의 앞불사. 속갯말을 걸러내지 않고 나불거리는 경솔하기 짝이 없는 내 입. 내 하소연을 받아주느라 매번 힘들었을 그 어떤 사람이 번쩍 떠올랐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량기 그윽한 문우 선배 김정옥 님이었다. 일전에 속상한 일들로 옹청망청 찌끄려대는 바람에 그분의 마음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새삼 염려스럽다. 넘치는 쓰레기통을 보면서 점점 더 생각이 깊어져 버렸다. 인드라망처럼 얼기설기한 인간관계에도 나름의 원칙과 질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심리적 거리의 지나친 유착관계를 경계해야 함을 내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또 낭패를 보아야 했다. 서로의 시각적 차이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생기는 관계의 파열음에 잠옷 당혹스러웠다. 내 딴에는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 관리한다고는 하였지만 어느 틈에 마음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돌며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이다. 아픔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더 나은 곳으로 건너가거나 단계 위로 올라설 수도 없는 법. 그렇지만 끝내 품위를 잃지 않을 자정 능력은 왜 내게는 없었던 것일까? 왜 나는 누더기 같은 말들을 녹이지 못하고 토해놓아 가까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일까? 끝까지 나의 옳음을 강요하면서 말이다. 어느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들었다. 죽음을 예감하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오롯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거기에다 감히 쓸쓸한 죽음이라느니 외로운 죽음이라느니 제 맘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최상위 포식자라고 쩔대는 인간들이었을 것을. 무엇 하나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하는 비겁한 나에게는 혼자 죽어가는 동물이 차라리 커 보였다. 지성이라 포장한 나의 동물적 자아본능은 불의를 보면 지나치지를 못한다. 이 또한 병이라면 병일 것이다. 하여 아기의 탈을 쓰고 뒤돌아서서야 입찬 소리를 내지를 수 있었다. 묵묵히 듣고 계시던 그분께서는 행여 누가 들을세라 엿볼세라 야리야리한 그 몸으로 불경스러운 거대 언어들을 꿀꺽 삼켜버린다. 그러니 내 아무리 헛은 소리를 던졌어도 결코 새는 법이 없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의견이나 소신을 피력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물며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라며 곁을 내어주기까지 하였으니 한 주먹도 되지 않는 내 심장이 여태 트지지 않고 그럭저럭 탄력을 유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꼬질꼬질한 내 입소리를 수습하여 자정하느라 힘들었을 그 마음까지는 여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에 휴지통을 말끔하게 비워놓았다. 이쯤에서 나는 또 새로운 번민을 하고 있었다. 나의 이 소갈머리로 진정 누구에게 곁이 되어 줄 수나 있을까 하고.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아이스 아니면 뜨거운 거. 네. 뜨거운 거 전 아이스. 지금 뭘 털다가 참.